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미크론발 뉴욕 증시 폭락세는 하루 만에 진정이 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이를 치료한 의료진이 이번 이 오미크론 증세가 가볍다고 언급하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S&P 500 지수가 1.32%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0.6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8%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 대형 기술주들이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크게 올랐던 화이자 주가는 2%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20%, 지난주 금요일 20%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은행주들은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금리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한 1.55%까지 반등하는데 그치면서 이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1.63% 오른 섹터는 임의 소비재 관련주고요. 그리고 임의 소비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에너지, 금융, 헬스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쓴다면 이제 봉쇄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추가 봉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기존 백신이 일정한 보호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는 거의 불가피하다며 결국 최선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날 5% 이상 올랐습니다. 12월부터 독일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 생산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5% 이상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주가도 이날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도 2% 이상 올랐고요. 트위터의 주가는 잭 도시 최고 경영자가 이제 사임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2.7% 하락했습니다. 후임에는 퍼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최고 기술 책임자가 선임됐습니다. 도시는 회사가 창업자들로부터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믿기 때문에 트위터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도시는 회사의 주주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로부터 사임 압박에 시달렸는데요. 당시 엘리엇은 스퀘어 CEO를 겸임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엘리엇은 경영진과의 합의를 이뤄 이 같은 요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2006년 트위터를 공동 창업한 도시는 2008년까지 CEO로 재직하다 이후 사퇴한 뒤 2015년에 다시 회사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크게 하락했던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는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0.7% 올랐고 로얄 캐리비안 같은 경우는 2.6% 상승을 했습니다. 머크사이 주가는 이 시티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이제 주가가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그 리안데 트릭시는 여전히 이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 이날 반등한 것은 환영할 만한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변이에서 봤던 것처럼 일부 이제 소화불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서 시장은 항상 진정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이러한 각본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증시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랩스의 톰리 공동 창업자가 이번 조정장에서 자신은 공격적인 매수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베타와 델타 변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전 사례에서도 결과는 경고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최근 증시 혼란이 단기적이며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이번 주부터 V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애크먼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걸린 환자의 증세가 이전보다 약할 경우 이는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애크먼은 전날 밤 늦게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 확정적인 자료를 얻기엔 너무 이르지만 초기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증상이 가볍거나 보통이며 전염성은 더 높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에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크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던 지난해 3월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료품점, 소매상점, 사무실, 건물 로비 등에서 시민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에 뉴욕시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화이자의 앨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가 화이자에서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블라 CEO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화이자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를 언급하면서 우리 치료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사 경구용 치료제가 이번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데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화이자는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이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가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해 대량 공급하는데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더 높은 용량의 추가 접종은 당장 이뤄질 수 있지만 오미크론 변종에 맞춘 백신이 대량으로 선적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셀 CEO는 해당 돌연 변이가 현재 시판되는 백신의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전 의회 연설문이 나와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됐는데요. 내일 있을 상원에서의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전에 연설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월이 사전 연설문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고용과 경제 활동의 하강 위험을 야기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동시에 높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 같은 커진 우려들이 사람들이 기꺼이 대면으로 일하는 그런 의지를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면서 공급망 차질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직접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즉 공급망 차질의 지속성이나 영향에 대해서 이제 그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는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위로 밀어올리는 요인들이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연준 내에 있는 이제 예측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크게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늘어난 공급망이 상품에 대한 이제 둔화하는 수요를 이제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 크게 하락한다라는 표현은 앞서 FOMC 그 의사록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결국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 역시 이 같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